안녕하세요. 서울 K치과 대표원장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갑자기 놀라서 전화가 옵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그러면 치과 의사인 저도 좀 당황스럽고 병원 입장에서도 뭐가 문제일까라고 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위에 상부 보철물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것은 나사가 풀리는 겁니다. 잇몸배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그 위에 지대주라는 기둥을 연결하고 그 기둥 위에 보철물을 연결해 주게 되는데 이 임플란트와 이 지대주 가운데에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아주 30N이라는 센 힘으로 꽉 조여드리는데 우리가 치아가 부딪히는 게 몇 번일까요?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리고 하루만 사용하나요? 계속 1년 내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힘이 가해지면 가만히 있는 이 나사가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가 풀리면 이 임플란트랑 위에 구조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 풀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간혹 그 보철물을 처음에 뭐 한 6개월, 1년은 뭐 일단은 사용을 해보시라고 임시 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시 접착제는 시간이 지나면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져서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가 흔들리는 거 맞는데 너무 센 힘을 받아서 이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부러져서 흔들릴 수도 있고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져서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잇몸뼈하고 붙어있던 게 파괴돼서 임플란트 골결합이 파괴돼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흔한 게 나사 풀림이고 거의 대부분 다 이 나사 풀림입니다. 뭐 임플란트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뭐 골결합이 파괴됐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잘 보시면 임플란트가 이제 심어져 있고 뼈하고 붙어 있고 기둥이 가운데 요 나사가 들어 있어요. 가운데 나사로 기둥과 임플란트가 연결돼 있고 이걸 꽉 조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치아를 연결해 주는데 우리는 식사를 맷돌처럼 갈아 먹습니다. 이렇게 갈아 먹다 보면 회전력이 발생해요. 회전력이 발생하면 우리 나사를 이렇게 꽉 조여놨는데 이걸 풀리는 방향으로 회전력이 발생해요. 만약에 임플란트가 하나를 심어서 하나에 이렇게 치아를 연결해 줬으면 잘 풀리겠죠. 근데 두 개를 심어놨으면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이렇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에는 나사 풀림 현상이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하나의 임플란트를 했고 특히 어금니처럼 많이 작용하는 맷돌처럼 많이 갈아먹는 부위는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다시 조여주고 해주시면 또 몇 년 동안 문제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자주 풀린다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변의 잇몸뼈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나사만 풀린 거라면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안 되고 빨리 내원하셔서 다시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사 풀림이고 나사 풀림은 무슨 문제라기보다는 임플란트의 어쩔 수 없는 구조물의 단점이기 때문에 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사가 풀리진 않았는데 이 기둥 자체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 자체가 부러지거나 나사가 부러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가 다 마모가 돼 있고 이를 갈거나 이약물기가 있거나 아주 오징어, 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센 힘이 가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이 금속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 한계치 이상의 힘이 계속 작용을 하면 나사가 풀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자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고 해도 무리한 걸 드시거나 이 약물기나 이갈이 습관이 있다면 그거 보톡스를 맞는다든가 이갈이 방지 장치를 쓰신다든가 그걸 힘을 줄여줘야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 부위가 망가져서 이 보철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하면 평상시에 작용하는 힘의 거의 3배 정도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도 못 견디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잇몸뼈하고 붙어 있는데, 붙어서 생리학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지 그냥 이대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뼈에 골세포라는 것이 있고, 이 골세포에 적절한 힘이 가해지면 뼈가 계속 흡수되고 형성되면서 유지가 되는 상태인 평형적인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 과도한 힘이 작용되면 이 골세포가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을 분비시켜서 뼈를 파괴하고 그 파괴한 자리에 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들이 뼈가 아닌 섬유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다 이제 살이 생긴 겁니다. 원래는 뼈가 있어야 될 공간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너무 센 힘, 임플란트도 견딜 수 없는 센 힘이 오랫동안 작용하면 세포들이 뼈를 파괴하고 살을 만든다. 그래서 이 주변에 결합되어 있는 뼈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살이 생기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만능은 아니고, 특히 잘 생기는 부분이 아래턱의 맨 끝쪽입니다. 어금니 쪽. 그래서 이렇게 악무는 분들은 맨 끝에 쪽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 너무 질기고 딱딱한 거 이런 거 드시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임플란트 골결합 파괴는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센 힘을 작용하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아래 어금니에 했다면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의 부작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가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내가 뭐 오돌뼈도 먹고 뭐 포도 먹고 잘 드실 수 있지만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임플란트도 견딜 만한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